자, 2023년 기준에서요. 네.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네, 우리 달러로요. 네네. 그런데 텍사스가 무려 2조 5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보다 텍사스가 더 많으니까 공항만 해도 380개예요. 공항이 380개라고요? 네, 공항이 380개예요. 주 하나 안에?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 오늘도 지식에 대한 갈증 느껴지시죠? 오늘도 경제살롱에 오셔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지식 한 잔으로 목 축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도 지도로 보는 국제 이슈 한방 경인교육대학교 김희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제가 오늘 신나서 왔습니다. 오늘 신나서 오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안부 물어보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무엇이 그렇게 김희재 교수님을 싱글벙글 신나게 했는가? 지도 한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 2번 했고요. 네, 정대반의 고향이죠. 대만 한번 했고요. 자, 그리고 4편째에 드디어 가장 적합한 이 곳을 정했다. 어딘가요? 지도 한방으로 성공한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도를 중시하는 완전 지도로 뜬 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도로 뜬 나라는 글쎄요. 유럽 하면 뭐 스페인이고 뭐 북미로 가면 미국인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뉴욕. 저 뉴욕 가면 정신 없던데요. 네. 캘리포니아도 좋지만 플로리다? 아닙니다. 어딜까요? 텍사스? 맞습니다. 서부 텍사스가 사실 유전으로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텍사스 사람들은 사실 책보다는 지도를 더 열심히 읽으면서 성공한 주가 아닌가라는 텍사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네. 정말 미국을 길게 봤을 때 남미와 북미 딱 정중앙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 아마 전 세계 경제 순위가 이 주가 뭐 5위, 6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잘 사는 주잖아요. 텍사스가 사실은 정말 황무지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6번이나 바뀌었다. 그래서 Sex Plays of Texas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뜬 계기는 1901년 여기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 석유가 발견되면서 텍사스 전체가 호황을 맞이하고 뭐 1년에도 막 수백 %씩 인구가 성장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도약의 계기가 된 건데요. 물론 캘리포니아가 경제적으로 규모가 더 크지만 그렇군요. 최근에 텍사스로 물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면적 자체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넓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알래스카인데 이 텍사스가 2위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한 주가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주가. 그러니까 저는 텍사스가 사실은 독립 국가이기도 했거든요. 한 200년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는 저는 하나의 국가로 다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GDP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GDP의 숫자가 이거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다고요. 자, 2023년 기준에서요.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네, 우리 달러로요. 네네. 그런데 텍사스가 무려 2조 5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보다 텍사스가 더 많으니까 공항만 해도 380개예요. 공항이 380개라고요? 공항이 380개예요. 주 하나 안에?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워낙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저는 텍사스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Everything is big in Texas. 텍사스에서 모든 게 크다. 스케일이 달라요. 380개.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먼 주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지리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학자 입장에서 미국에서 가장 지리학과가 많고 또 지리학자가 많은 곳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 학교 진짜 많잖아요. 좋은 학교들이. 거의 50개에 달하는 텍사스에 좋은 주립대학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미국의 주립대학에 지리학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부의 뭐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에도 지리학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일이나 하버드 지리학과가 없군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그런데 텍사스에는 각
지역마다 지리학과가 많고 또 인문과 자연을 통합하고 GIS까지 하는 그렇군요. 그런 대학들이 널려 있으니 저 같은 네. 지리학자 입장에선 자주 가는데 네. 사실 너무 한국에서 가기가 불편해요.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구나. 네네네. 사실 텍사스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국한테는 거리가 있는 주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스포츠광, 네. 스포츠 전공한 사람한테 텍사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저희 과 선배님들이 네. 가장 많이 유학 간 곳 중에 하나가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에요. 맞아요. 오스틴 대학 많이 가고 네. 또 텍사스 이 주 안에 네. NBA 구단이 네.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댈러스, 네. 휴스턴,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와. 그러니까 한 주 안에 네. NBA 구단 30개가 NBA 구단인데 10%가 한 주에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미국이 50개 주가 넘는데. 그리고 최근에 배출된 미국 대통령 10명 중에서 3명이 텍사스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조지 부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 그러네. 맞다. 텍사스 사투리. 네.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텍사스가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지인 뭐 LA나 캘리포니아 지역 네. 또 미국 동부의 뉴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었다.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교류도 많이 했고 네. 또 우리나라의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신 분들 중에 박사를 가장 캘리포니아가 아닌 바로 이 텍사스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끄는 지도자들이 다들 이 텍사스에서 한번 바비큐 한번 먹고 오신 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뜨거운 텍사스의 태양 아래. 아. 그런데 아까 텍사스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Six Flags Over Texas. 네. 그러니까 텍사스에 6번의 이 깃발의 교체가 있었다. 5번의 교체, 6개의 깃발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텍사스가 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됐지만 사실 이게 네네. 오래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요 이곳이 사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겠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선주민이 있었고 음. 첫 번째 텍사스 점령한 세력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네, 그래서 1519년 이 네.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가장 처음 텍사스를 점령했습니다. 아 거기로 들어갔군요. 네네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1685년 이 텍사스 걸프 해안 지역에 정착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즈를 비롯해서 이 루이지애나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걸프 지역도 왔었는데 네. 이 원주민과 인디언들에 대항해서 제대로 세력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하. 1821년 네. 이 멕시코가 스페인 땅에서 독립을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텍사스는 멕시코 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1820년대 이 미국인들이 텍사스 지역으로 많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1834년에 이 멕시코의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 이 네. 산타 안나라고 불리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멕시코의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방해가 되니까 네네.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 정벌대를 이제 보내서 이쪽 사람들의 이 저항군, 독립군 세력을 이제 몰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네. 이 텍사스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텍사스 공화국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개 나왔어요. 일단은 네. 에스파냐가 나왔고요. 네. 펑세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멕시코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텍사스 자체 공화국의 독립. 네. 독립국의 깃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만한 거는 결국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남북 전쟁하고 네. 미합중국. 맞습니다. 아하. 네. 지도를 보시면 네. 이 텍사스의 입지가 미국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1830년과 40년대 지도를 보시면 그렇군요. 여기에 텍사스가 인디펜던트 테리토리로 지금 지도에 분명하게 명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텍사스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같이 연방이 되면서 네. 이제 미국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면서 남북 전쟁을 벌이게 되죠. 네. 남부 연합군에 소속되면서 또 깃발이 한번 바뀌게 됩니다. 남북 연합기가 걸렸겠죠. 지금은 미국 아래 있지만 네. 또 언제든지 우리 독립할 수 있다. 아, 뭐 이렇게 그래요? 배짱을 부리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tek사스에서는 우리는 텍산이야. 그리고 네네. 우리는 언제든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음. 약간 그 미 연방에 약간 협박하는 느낌. 오. 그래서 그 텍시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브렉시트를 응용한 아, 거예요. 택시트. 네, 그래서
영국이 네네. EU에서 나오면서 브렉시트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텍사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미국 연방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네. 텍시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부심도 강하고 우리는 텍산이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하면 뭐니 해도 경제 크기고 이 경제 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텍사스 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텍사스가 미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텍사스의 성장세가 지금 무서운데 예. 텍사스가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네.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네. 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사가 원래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텍사스 오스틴으로 과감하게 이주하겠다. 와. 그래서 2021년부터 이 텍사스에서 붐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오라클을 비롯해서 오라클, 네. 많은 기업들이 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좀 혜택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도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일단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를 볼게요. 네. 여기 보면 Purchasing Power Map에서 그렇죠. 미국의 도시와 또 각 지역들의 이 생활비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구매력 지수를 나타내는 네, 거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비싼 지역이에요. 아.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러네요. 뭐 LA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심지어 시애틀도 굉장히 생활비가 높은 시애틀도 걸 빨간색이네요.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반면 이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싼 연두색,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시카고가 약간 주황색으로 있고요. 네. 자, 미국 동부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부에 보면 뉴욕을 비롯해서 이 버스턴 지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이 생활비가 비싸면 이 네.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도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단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이제 기업체들이 활동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지출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싼 지역, 좀 넓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곳이 바로 이 텍사스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요. 또 텍사스가 장점이 네. 법인세가 제로입니다. 자, 지금 물가 지수가 낮다는 거는 일단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임직원들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법인세가 제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2011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워싱턴이 물가는 좀 비싸지만 네. 이 워싱턴 주가 법인세가 주에서 매기는 법인세가 제로인 거예요. 아, 지금 법인세 워싱턴 주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애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 맨 상단에 있는 저 네. 초록색 부분이 워싱턴 주인 거죠. 오레곤 위쪽이죠. 그렇죠. 워싱턴 주가 이 법인세가 제로고요. 그다음에 또 이 텍사스 주도 법인세가 제로인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연방에 내야 되는 법인세는 21%는 모든 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에서 부과하는 법인세가 적다는 거예요. 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한 8%대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를 텍사스에 가면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 워싱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이 이 워싱턴 주에 입지하는 배경에도 이 낮은 법인세율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세우는 것보다는 워싱턴 주나 텍사스에 세우는 것이 일단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죠. 네네. 일단 연봉을 받았는데 이제 물가도 중요하지만 또 소득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득세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소득세를 보시면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과 더불어서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끝에 텍사스가 딱 걸려 있는데 와, 텍사스 소득세가 없다. 와, 그냥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주다 보니까 네. 세금으로서 걷어들이는 이 세수를 과감하게 포기를 한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와. 일단 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졸자의 비율이 한 33% 정도예요. 네. 그런데 텍사스는 46%가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뭐 인문이나 사회학보다는요 이 공학이나 지리학 같은 이런 실용적인 학문이 강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고학력의 많은 인재들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생활비도 싸고 또 세금도 안 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죠. 네. 그리고 법인세도
굉장히 낮으니까 낮고. 또 세금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이 사실 일찍이 텍사스에 입지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 힐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이것은 어스틴에 있는 서부 지역을 네네. 텍사스 힐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스틴은요 별명이 이제 텍사스 캘리포니아예요. 네네. 뭐냐면 텍사스가 약간 카우보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좀 그렇죠. 막 총기 사고도 많고 네. 저 거친 황야 뭐 이런 있죠, 느낌이죠. 있죠. 네, 선인장 상징이 네, 또 있고. 그리고 휴스턴이나 뭐 달라스 같은 곳을 보면 미국의 뭐 오육이 대도시기는 한데 좀 황량하고 뭐 문화가 좀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편견이 있는데 사실 이 오스틴은 굉장히 물 좋은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보적인 그런 대학생들도 많고요. 오스틴이 아니라 오수틴이네. 그래서 물이 깨끗해서. 네. 그래서 이 어스틴이 네. 이제 젊은 인구도 많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는 축제가 있거든요. 네. 이게 IT 기업들과 또 이 음악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네네. 축제예요. 네. 그래서 트위터가 여기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사이버 펑크적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이 오스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오스틴의 그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 Keep Austin weird. 자, 우리 계속 특이하자. 네네네. 뭐 이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마초적인 그 텍사스 문화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테크 기업의 실리콘밸리의 사람들도 이 오스틴은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틴이 이 테크노 산업의 허브로 네. 이제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어서 또 반도체 기업도 여기 많이 있고 해서 이 텍사스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대체지. 그래서 실리콘 힐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대체지에 대한민국 기업이 좀 눈을 떴죠. 그리고 발빠르게 이동을 했죠.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간 곳이 네. 텍사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아. 사실은 일찍이 갔어요. 다 그러니까요. 모르시더라고요. 1998년도에 98년에 갔어요. 네, 삼성이 또 나름 지도를 열심히 봅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세웠어요. 이미 그때 미국 시장에 눈을 떴었군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 더워요. 엄청 그래서 덥죠. 막 그 삼성 선배들이 야 진짜 덥다 여기. 난 궁금한 게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유리한 조건인가 더운 게 좀 그런 궁금함은 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는 지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없는 곳이면 좋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사실은 지진에 좀 안전한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용수와 전력이거든요. 그죠. 물이 풍부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이쪽 텍사스 남부도 뭐 괜찮지만 이 서부 지역도 이 강도 흐르고 또 높은 산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수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이프로 물을 끌어들이기가 좋다. 이 자체는 사실 좀 약간 황량해요. 네. 그래서 가면 옥수수밭하고 소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농업 용수도 있었고 하니까 이 용수와 또 전력을 싼 값에 구하기가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데다가 네. 또 화끈한 세금 감면 정책이 또 삼성의 마음을 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쪽 지역이 사실은 삼성이 좀 어려움도 겪었어요. 왜냐하면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을 때 삼성 네. 공장이 멈췄거든요. 맞아, 최근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애리조나나 또는 뉴욕도 봤었어요, 삼성이. 그런데 이 오스틴에서 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테일러시를 낙점한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테일러 씨가. 네, 그래서 테일러 씨의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삼성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스틴보다 더 화끈한 세금 감면 정책과 더불어서 진짜 삼성을 위한 도로, 삼성을 위한 발전소 다 세워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삼성이 20조 원을 바로 이 테일러시 이 작은 마을에 투자를 해서 삼성 월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부산 가면 네. 롯데의 도시, 네. 울산 가면 현대의 도시. 네. 그런 것처럼 테일러시를 가면 삼성의 도시가 되었군요.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깡촌이거든요. 진짜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테일러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갑자기 땅값 오르고 막 무슨 뭐 카페 들어오고 막 한국 음식점 생기고 뭐 한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테일러시는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야, 나중에는 테일러시 관광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가는. 않을까 그럴 거 싶어요. 싶긴 한데. 근데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좀 궁금함은 네. 실리콘밸리에서 네. 지금 결국은 텍사스의 실리콘 힐스로 옮겨가는 모양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 힐스로 옮겨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 실리콘밸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가 많죠. 아 그래요? 네. 일단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사실은 세금과 규제가 많은 그런 주잖아요. 그렇죠. 비싼 동네죠. 네, 그러면서 원래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집적돼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찾아서 다른 주로 지금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굳이 물가가 비싼 실리콘밸리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싼 텍사스로 또 그때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인구 이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인구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붉을수록 지금 인구 감소가 큰 거군요. 네,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뉴욕도 굉장히 심하게 코로나를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비싼 뉴욕을 빠져나와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일리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인구를 얻은 유입한 주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다호 그리고 네네. 애리조나, 플로리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서 이 텍사스 지역이 인구가 많이 증가한 그런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저물고 네. 이제 텍사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언론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텍사스가 또 약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 지역은 문화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마초적인 문화거든요. 아 그렇지. 네. 좀 강한 네, 남성상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왔다 가도 이 너무나 마초적인 문화에 질려서 또 약간 이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갈등 상황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시애틀로 다시 테크 기업들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약간 지금 기로에 서 있긴 하지만 이 텍사스를 굳건하게 밀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실험장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사실 나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남쪽의 휴스턴 지역이 바로 이 나사의 본부이기도 하고 또 우주 산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근에 텍사스가 스페이스 X의 네.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지를 이 한적한 또 시골 마을을 찍어가지고 딱 좋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솔라시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을 이 텍사스에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스타엑스 그다음에 결국은 우주 위성인 스타링크까지 네. 그다음에 그걸 향한 플랫폼. 네. 아,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최적의 놀이터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를 좀 달리고 싶어도 규제도 많고 네, 또 여러 네.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이 텍사스는 좀 황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차 실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실험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이 일론 머스크 제국의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터리 업체라든지 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이 이 텍사스에 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도요 북미에서 첫 자율주행차 실험과 또 출시를 바로 이 텍사스 오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래의 여러 먹거리 산업들이 이 일론 머스크 한 명의 어떻게 보면 결단에 의해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텍사스 하면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도 있는데 네. 최근에 텍사스가 또 한 번 관심의 중심에 선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덕분에 지금 미국이 제1위 산유국 자리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쉐일이 개발되면서 네네네. 이제 그 신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셰일도 텍사스에서 나온 네, 거죠. 그러면 세계 어떤 석유 생산에 있어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런 역할을 지금 텍사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뭐 중동 지역에 의존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텍사스라는 어떻게 보면 버퍼가 생긴 거니까. 야.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든든한 곳이 바로 이 텍사스가 아닌가 싶어요. 야, 근데 그러네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 나오죠. IT 기술 나오죠. 네. 거기다가 교육 나오죠. 인재 나오죠. 거기다가 스포츠까지도 나와.
네. 여기는 정말 그 종합 선물 세트네요, 텍사스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텍사스가 실리콘밸리나 이 시애틀도 주도하는 그런 주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도 네. 창업은 시애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곳은 텍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져 들어가 보면 텍사스랑 관련이 다 있어요. 다 엮여요. 저 지금 텍사스 갑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저 먼저 갈게요. 진행할 거예요? 아 진짜 텍사스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글이 떡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또 텍사스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뜻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구글이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왜냐하면 텍사스에서 시작된 기업이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2005년입니다. 구글 맵스인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그래. 왜냐하면 이 텍사스 지역에서 제가 지리학과가 많고 또 네. 유일하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네. 지리 교육이 필수이고 또 과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키홀이라는 디지털 맵을 만드는 회사가 이 텍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구글이 처음부터 지도에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글 검색어의 4분의 1이 지도와 관련됐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지도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모든 공간 정보를 구글이 독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2005년에 급히 이 디지털 지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텍사스의 키홀이라는 업체, 그리고 저 호주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특허만 있고 아직 기업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쪽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밀리에 구글 맵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걸 출시하면서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디지털 맵 구글 맵의 기초에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를 중흥시킨 그 원천에는 이 텍사스 카우보이들, 이 텍사스에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힘이 이제 크게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아직 대학 때 와이파이 기술이 학교에 깔리지 않았을 때 학교 전산실에서 구글 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게 2005년이었군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데 미국의 보조금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뭐 예상을 상회할 정도로 큰 규모가 들어오면서 이 미국 땅, 그다음에 대한민국 기업, 그 중에서도 텍사스라고 하는 이 기회의 땅에 정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을 어떤 관점을, 특히나 텍사스를 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좀 어떻게 우리가 더 대한민국의 어떤 좀 힘을 받으면 좋을지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텍사스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하나의 나라만 보고 또 경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전체의 다양한 주의 지도와 또 정책의 변화들을 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텍사스가 미국의 원래 영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833년 지도만 보시더라도 이게 그 유명한 독수리 지도거든요. 독수리 같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비둘기 같지 않습니까? 독수리라고요? 아무튼 조류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사실은 미국의 영토도 아니었고 또 깃발이 6번 바뀌었다 할 정도로 텍사스는 그러게요. 저 꼬리 바깥에 있으면서 미국 영토가 아니었네요. 저 당시 지도에. 어떤 오지고 사실 변방이었지만 계속 이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또 발빠르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또 텍사스가 지금도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은 것도 좀 유리한 장점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또 물가가 싸다 보니까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나 서부 지역에 비해서는 생활비도 절반일 뿐만 아니라 또 대학교 등록금도 굉장히 싸서 이제 한국의 인맥들이 또 이곳에 텍사스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상당히 이 텍사스를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고 또 텍사스를 잘 활용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제2의 영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텍사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또 독립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상남자의 주다 뭐 이런 말도 하니까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이 텍사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교한 자신의 지도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좀 꿈을 펼칠 여지가 많은 곳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기회 땅으로 불리는 미국, 그 중에서도 기회 땅으로 불리는 텍사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와의 몰랐던 인연들, 또 우리나라와의 몰랐던 관계까지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성공의 땅, 결과의 땅으로도 거듭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희재 교수님과 나눈 텍사스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